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앉았나? 그럼 묻겠네. 자네, 가난해봤나? 배고파서 하루 세 끼 중 한 끼도 못 먹어본 적 있나? 그럼에도 다음 날 다시 일어나 본 적 있나? 그걸 해봤다면 자네는 이미 이긴 사람이야. 왜냐고? 가난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포기하는 건 죄야. 가난은 견디면 사라지지만 포기는 평생 남는다. 나는 정주영이네. 그리고 나는 말 안 해. 가난은 죄가 아니야. 포기가 죄지. 나는 평생 그 말 하나로 버텼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가난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포기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믿는다. 저는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바람만 겨우 막아주는 초가집이 제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름이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고 손은 일찍부터 굳었습니다.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단단해졌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땅이 척박해서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지만 그래도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가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주영아, 내가 먹어야 힘이 생긴다. 하지만 저는 제 몫의 밥을 동생에게 양보했습니다. 형이니까요. 형은 동생보다 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눈물이 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속에서도 책임을 배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 식구가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잤습니다. 이불도 변변찮아서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어떡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으로 갔습니다.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하루 품삯은 고작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 와서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를 나를 때 저는 둘을 날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쉴 때 저는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부두에서 평생 짐만 나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울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뭘 하겠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말게. 서울에 올라가던 날 저는 집안의 마지막 소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 소는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로 밭을 갈았고 어머니는 그 소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놈 미쳤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소 한 마리 팔면 아들 하나 생깁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손이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쪽방에서 잤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고 천장은 낮아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가난은 저를 가르쳤습니다. 돈보다 신용이 먼저라는 것을요. 포기보다 하루를 더 버티는 게 낫다는 것을요. 17살, 저는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쌀가마니를 정리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 영감은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호통을 쳤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법, 물건을 파는 법, 장부를 정리하는 법, 무엇보다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쌀을 사려고 하셨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주인 영감은 쌀을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쌀을 드렸습니다. 주인 영감은 화를 냈습니다. 너 장사가 뭔지 알기나 하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저 할머니는 다음에 또 오실 겁니다. 그때 2배로 사가실 겁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쌀 한 가마니를 사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 가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게 성공이야. 하지만 저는 남의 가게에서 평생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딱 한 끼 식사 값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만에 겨우 제 가게를 열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쌀 가게였습니다.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가게 앞을 쓸고 닦았습니다. 쌀을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돌과 티끌을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번째 가게는 망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나빴고 경쟁 가게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빚만 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위치를 꼼꼼히 살폈고 손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가게도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게가 근처에 생기면서 손님들이 다 그리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빚을 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 주제를 알아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를 더 버텼습니다. 딱 하루만요.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멸시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평생 후회로 남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쌀 가게가 아니라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지만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웃었습니다. 자동차도 모르는 놈이 무슨 수리업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배우면 되지. 저는 밤낮으로 자동차를 연구했습니다. 외국 잡지를 구해서 보고 기술자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분해하고 조립해봤습니다. 손이 기름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시커매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수리업은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저는 물었습니다. 해봤어.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세상은 의심하지만 시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회장님은 운이 좋았잖아요. 운. 저는 운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버텨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닙니다. 근성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 세상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배 한 척도 못 만들던 나라가 조선소를? 저는 대답했습니다. 웃지 말고 기다려보시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배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곧 만들겠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서를 받아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직접 그린 조선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거기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을요. 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했습니다. 울산 바다를 메웠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흙을 나르고 돌을 쌓고 설계도를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1년 만에 조선소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첫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될 때까지. 결국 현대조선소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공한 뒤의 교만은 또 다른 가난입니다. 가난이 저를 키웠지만 교만은 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쉬면 죽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노인입니다.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내셨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했지. 될 때까지. 성공은 결과가 아닙니다. 포기의 반대편에 있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일단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고 말하자고요. 그게 제가 평생 외친 말입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지금 가진 게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미 부자입니다. 가난은 다시 시작할 이유가 되고 포기는 모든 걸 멈추게 합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평생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오늘을 버티는 여러분의 한 걸음이 내일의 기적을 부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포기가 죄다.